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재용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재교, 과학고, 그다음에 전자사 아닙니다. 국제고등학교 입시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짤막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제고등학교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을까? 진짜 톡 튀긴 거죠. 근데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그 지원자 서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 부분을 어필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한 가지만 잘해도 내가 국제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은 뛰어나지 않지만 영어 너무 잘해요. 학교 내신 완전 잘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 포기하지 마시고 국제고등학교에 꼭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 개수가 몇 개냐고요? 8개예요. 각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국제고등학교 1182명을 모집합니다. 전국에 8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에서 약 1200명 정도나 되는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왜 국제고등학교를 가야 되냐고요? 당연히 고교 학점제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이슈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24학년도 국제고등학교 지원 자격, 자,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한 점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 국제고등학교 지원 자격을 제가 여기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서울국제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국제고등학교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일단 공통자격은요,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 안 하면 못해요. 자, 그리고 이러면서 또 서울특별시에 반드시 거주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졸업자이고, 자, 그에 준하는 동등한 학력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검정고시로 그 학력에 대한 부분을 획득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소재, 서울 지역에 있는 소재,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면 경기도 소재에 대한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항, 제9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인데요.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을 각종 학교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에 대한 졸업 예정자가 학생 거주지의 입학 전형 실시권자의 지원에서 하나한다. 즉 서울 지역에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를 갖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거주지가 서울 특별시인 경우, 즉 그 지역 소재지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시도 소재의 특성화 중학교 또는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진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아닐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국제고등학교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지역 소재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서 접수 1 현재 전 가족이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우리가 제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일 기준에 현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됩니다. 자,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학력 인정자로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완전 땡큐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는데요. 정원에는 보훈자 자녀나 고입 특례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정원 내에 일반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들은 일반 전형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통 자격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 통합 대상자들은 서울 지역 기회균등에서는 일단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기회균등 전형에 관계되어진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회 통합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배자, 사회 배려 대상자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들이어서 일단은 차상위 계층이나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이나 아니면 교육비 지원자나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순위, 2순위의 사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봤더니 좀 독특하더라고요. 왜냐면 2순위의 부분에서 다자녀, 군인, 경찰, 소방,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2순위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지원자에 대한 부분들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네, 그 부분에서 본인이 여기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여기 정원에 고입특례 대상자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통보받은 학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 했더니 고입특례 대상자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 네. 그래서 외국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네, 과학기술자의 자녀, 교수 요원의 자녀. 이게 과학 교수에 대한 어떤 자녀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 지원을 할 때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아까 보시면 그 교수 요원의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정부의 추천에 의해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네, 교수 요원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외국에서 정부 초빙으로 해서 지금 귀국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소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자, 잠깐 끊어갈 건데요. 여기는 이 부분의 다음 내용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국제고등학교 확실하게 어머님들의 우리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 우리 보도록 할까요?